그러면 먼저 이제 식물 번식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꺾꽂이라 그러죠. 삽목. 그 다음에 접목. 그 다음에 뭐 취목. 그렇게 나누는데 흔히들 다른 거는 이제 하는 그 절차라든가 관리 그런 게 이제 좀 까다로워서 보통 씨를 많이 뿌려요. 씨를 많이 뿌리는데 채소 씨하고 달리 이거는 조금 씨를 가을에 채취를 해서 그 겨울 동안에 저장을 하고 봄에 씨를 뿌리는데 조금 보통 채소 종자하고는 그 저장 과정이 좀 까다롭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대로 채소 씨처럼 그냥 집안에 뒀다가 뿌리면은 씨가 안 나오죠. 대부분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단풍나무나 뭐 주목나무 그런 것들 씨를 갖다가 씨를 뿌리면은 안 나와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번식을 하고 그런 게 조금 이제 까다롭다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종자 번식인데 실생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사서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보면은 용어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종자 번식을 실생 번식 뭐 소재를 이거는 실생한 거다, 삽목한 거다, 접목한 거다 이런 많이 쓰는데 실생한 거다 하면은 씨를 뿌려서 번식을 한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실생 번식에서 씨를 뿌려서 식물을 번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우, 그죠? 씨를 뿌려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어떤 게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건가 하면은 보통 소나무 씨를 뿌리면 소나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전문적으로 나무를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소나무 씨를 100개를 뿌렸다. 그러면 보통 100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소나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소나무예요. 근데 100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소나무가 뭐 해송도 있고 적성, 뭐 리다도 있고 스트로브 잣나무도 있고 우리가 먹는 잣나무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교잡이 되고 그리고 그 같은 뭐 적성 내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송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적성인데 그런 것도 약간 교잡이 되기 때문에 이 소나무 잎이 좀 긴 거, 짧은 거 그리고 이파리 진한 거, 잎이 굵은 거 나무가 곧게 자라는 거, 좀 굵은 거. 그래서 상당히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우라는 얘기는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육종, 이제 아주 똑같은 옥수수 예를 들자고요. 옥수수 씨를 뿌리면은 대부분 옥수수가 달리는데 좀 옥수수가 크고 맛있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면은 지금에 있던 것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씨를 뿌려서 그거를 10년, 20년 길러서 나무의 경우에 10년, 20년 길러서 그 나무도 곧게 잘 자라고 병충해도 강하고 목재도 단단하고 이런 거를 그 선별해냅니다. 길러가면서 뭐 1년차, 5년차, 10년차 계속 도태를 시키고 선별을 해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거 아주 좋은 것을 하나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그 산림연구소나 임업연구소나 그런 데서 많이 그런 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씨를 뿌립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르니까 그런 건 교잡이 돼서 새로운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씨를 뿌려서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돌연변이라 그러죠. 돌연변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잡정우세라 그러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것을 선별을 해내는 경우에 씨를 뿌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접목 번식의 대목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접목 번식 아시죠?
우리가 먹는 과일은 100% 전목이죠. 물론 포도나무나 뭐 일부는 삽목을 하기도 해요.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먹는 뭐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종류는 대개 그 씨를 뿌려서 잘 달리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접목할 때 얻는 그 뿌리 부분을 대목이라 그러죠. 뿌리가 나와서 나무가 길게 자라면은 잘라서 아주 열매가 아주 잘 달리는 개체에 가지를 하나 잘라서 여기다가 접목을 하게 되죠. 그럼 요건 없어지고, 그러면은 요 뿌리는 씨를 뿌려서 아주 강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 지역에 그 산에서 자라는 뭐 꽃사과 같은 거, 산사과 그런 거를 씨를 뿌려서 여기에서 뿌리면 이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뭐 기후 아니 병충해 그런 거에 적응이 돼 있는 나무기 때문에 여기서 씨를 따서 씨를 뿌리면은 아주 그 나무는 강한 나무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 씨를 뿌려서 길러서 다른 나무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사과나무 뭐 후지라든가 뭐 국강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를 잘라서 이 위에 접목을 하면은 뿌리는 아주 지역의 풍토에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나무고 위에 접목을 하면은 좋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우와 접목 번식의 대목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경우. 물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씨를 뿌려서 소재를 다량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 씨를 뿌리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은 뭐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그 씨를 뿌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장점이 하면은 일시에 대량의 묘목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다. 보통 소나무 씨앗 1리터라면은 보통 씨를 뿌리면은 2만 개 정도의 소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1리터 정도는 뭐 소나무 씨앗 어디서 묘목 전문상에서 구해서 씨를 뿌리면 2만 개 정도 나오니까 쉽게 생산을 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묘목을 좋은 거를 연구하는 기간이 아니라면은 2만 개 정도는 쉽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름 묘목 2 내지 3년 된 묘목은 군식이나 기타 소재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분재한다 그랬잖아요. 분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데 그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아주 씨를 뿌려서 얼음 묘목을 모아 심기를 해요. 무리 군자 군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모아 심기라고 그러는데 모아 심어서 화분 안에 여러 나무를 모아 심어서 숲을 연상하는 그러한 모아 심기 분재의 경우도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러한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타 단식으로 한 나무를 기르는 소재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수격이 아주 높아진다. 나무마다 어떤 그 격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보는 정이품송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우람하고 나무도 곧게 자라고 특이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굵고 아람들이 자란 거 보면은 야, 나무가 참 격이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어린 나무는 그 아주 뭐 1년, 2년, 5년 자란 거 보면 보잘것 없지만은 그 나무가 보통 뭐 씨를 뿌리면은 소나무 같은 거는 보통 강화가 아니고 봉화군에 춘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람들이로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보통 5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씨를 뿌려서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아주 크게 그렇게 생장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 꽃꽂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나무는 빨리 어렸을 때 10년 이내는 빨리 자라지만은 50년, 100년, 뭐 몇백 년 그렇게는 못 자라요. 보통 우리가 정원수 같은 거, 주목 같은 거 보면은 씨향이다, 씨주목이다 그런 경우를 보셨죠? 얘기 들어보셨죠? 씨향이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씨를 뿌려서
생산된 향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씨 주목이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씨 주목이라 그러는 거는 되게 뭐 있는데 시청이나 학교 그런데 공원, 아파트 공원이나 그런 데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주목나무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아주 곧게 자라요. 보통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구불구불 자라서 어떤 나무의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는데 씨로 뿌리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곧게 자라요.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삽목을 한 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도 약간 굽어져요. 그래서 뿌리도 이렇게 삽목을 한 거는 보통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뿌리도 보통 이렇게 천근성이라 그러죠. 깊게 안 뻗는 거를 깊게 뻗는 거를 심근성,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씨를 뿌린 거는 비바람에도 강하고 아주 가뭄에, 뿌리가 깊으면 가뭄에도 강하겠죠. 그런 강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오래 자라요. 씨를 뿌린 거 어렸을 때는 뭐 1cm, 5cm 밖에 안 되지만은 뭐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오래 가면은 아주 튼튼하고 그런 오래 자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굵게 자라고. 그래서 삽목을 하는 거에 비교하면은 아주 한약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씨로 한 거는 가격 면에서도 조금 비싸요. 보통 우리가 씨로 하는 게 보통 정원수라면 향나무, 그죠? 주목, 뭐 소나무든 대부분 씨를 하고 소나무도 물론 꺾어지도 가능하지만은 대부분 소나무 같은 것은 되게 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남대문 불 났을 때 무슨 나무로 짓는다 그러죠? 금강송이라 그러죠? 이 금강송이 무슨 나무인가 하면은 보통 소나무의 한 종류라 그럴까? 대표적인 소나무인데 금강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금강송이라 그래요. 여기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대관령이나 저기 강원도 쪽 미시령이나 그쪽 넘어가다 보면은 소나무 줄기가 빨갛게 돼 있죠. 예, 그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자라는 거는 그 금강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금강송이라 그러는데 약간의 특징은 있습니다. 나무가 보통 소나무라고 생각하면 구불구불해서 구부러져서 자라는데 그 나무는 아주 곧게 자라고 상당히 자라는 것도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고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자라는 건 금강송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북입니까? 봉화군에 춘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자라는 거는 춘향송이라 그래요. 성춘향의 춘향이 아니고 지명을 따서 춘향송이라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거기에도 지금도 보면은 옛날부터 보호된 그런 나무가 뭐 성인들이 이렇게 아름으로 안아도 세 사람, 네 사람 안아도 못 안을 정도로 그렇게 5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옛날부터 보호가 됐는가 하면은 그 왕의 관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는 같은 나무이지만 춘향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거는 춘향송이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무 이름도 지역 이름을 대부분 많이 따요. 향나무도 무슨 한국에서 보면은 섬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섬향나무, 참향나무, 눈향나무, 그 다음에 뭐 가이스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가이스카 같은 거는 이제 외국종이고, 참향나무는 우리나라 울릉도 지역이 이제 자생지고, 섬향나무는 대개 동해나 남해 지역에 섬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앞에 섬자가 들어간 것은 대개 이 나무는 섬이 자생지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느냐? 그럼 단점도 있어요. 나무가. 배양 연수가 오래 걸린다. 그렇죠. 아까 뭐 500년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500년까지 배양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되게 나무 생장하는 게 상당히 느려요. 모과나무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보통 씨를 뿌리면은
8년, 10년 돼야 꽃이 펴요. 모가나무는. 그때 꽃이 핀다는 얘기는 그때 열매가 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모가나무를 씨를 뿌려서 잘 달리는 모가나무 접목을 할 경우에 3년 정도면 달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고 나중에 많이 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씨를 뿌리는 방법이 좋겠죠. 근데 나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형은 좋으나 노거목의 정치나 박력이 없는 것이옵니다. 그죠? 나무, 오래 기르면은 나무의 형태는 좋고 그렇지만은 노거목의 정치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개와 개체 변화가 많으므로 선별 도태를 시켜야 한다.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소나무 씨를 100개를 뿌리면은 100종류가 나온다는 식으로. 그리고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 한 개의 개체가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임업 그런 실험하는 곳에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나무를 생산하려면은 어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기존에 있는 것마다 보다 못한 것은 자기 도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고, 그럼 종자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씨를 뿌리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종자와 발화라는 얘기는 씨가 싹이 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이 트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자의 함수량과 발화. 그럼 종자의 대개 보면 채취해서 집에 두면은 너무 건조하게 돼요. 종자가. 건조하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려도 싹이 안 트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돼요. 겨울 동안에. 가을에 채취해서 겨울에 보관 중에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옥수수 같은 거, 벼 같은 거 보관하듯이 그냥 상온에다 보관하면은 종자 내에 수분이 너무 말라서 종자가 죽게 됩니다. 죽지 않더라도 싹이 날 때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보관할 때 수분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건조하여도 발화율이 높은 종자. 우리가 그대로 그냥 상온에서 놔둬도 씨가 잘 나는 종자, 해성, 소나무, 이깔나무, 편백, 삼나무 등의 침엽수. 침엽수가 뭐죠?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한 거, 바늘침자죠. 그죠? 바늘침자입니다.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뾰족한 걸 침엽수. 반대로는 화렵수. 그죠? 떡갈나무나 참나무, 밤나무처럼 잎이 넓적하게 된 거. 가을에 보통 낙엽이 지는 종류. 봄에 싹이 나와서 가을에 낙엽이 지는 종류. 물론 침엽수도 낙엽이 지지만은 보통 소나무는 몇 년 만에 낙엽이 질까요? 보통 우리나라 소나무일 경우 2년 반 걸려요. 2015년도에 싹이 나온 게 16년도에도 안 지고 봄에 나왔죠. 그죠? 4월에 나오면은 2015년도 4월, 2016년도 4월, 2017년도 17년도 가을에 낙엽이 집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만 3년인데 가을에 낙엽이 져요. 보통 나무를 보면은 새해 나온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3년도 정도의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침엽수 종자는 그렇게 잎이 대부분 오래 달려 있고, 낙엽수는 대개 봄에 나와서 가을에 낙엽이 지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송하고 소나무, 해송도 소나무고, 그 소나무 한 것은 무슨 나무냐 하면은 해송이라는 얘기는 바다 해자예요. 보통 우리나라에 동해는 없고 서해부터 남해에 걸쳐서 해안가로 4km 정도 육지로 들어와서 정도에는 해송이 있습니다. 바다 해자. 보통 흑송이라 그러기도 해요. 흑송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흑송이라는 얘기는 일본에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적송보다 숲이가 붉은 나무보다 검은색이 난다 그래서 흑송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 자생을 한다 그래서 해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방으로 다 그 소나무가 이 해송이라는 게 들러싸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해송이라고 하진 않고 거기서는 흑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나무는 반대로 어떤 거냐? 육송이라 그래요. 내륙지방에 육지 내륙지방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육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경기도 사람들이 보는 여기서 시흥시에 있는 소나무 그리고 조경을 할 때 대부분 되어 있는 99.9% 그 나무입니다. 이거를 이 소나무라 그래요. 해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징이 줄기가 아랫부분은 검은색이 나지만은 윗부분은 분홍색으로 그렇죠? 뭐 보통 적송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수피가 붉은색이다 그래서 근데 말 그대로 적송은 아니고 분홍색이 나죠.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소나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눈 보면 눈이라 그래서 사람 눈도 눈이지만은 이게 나무들도 다 눈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낙엽수들은 이파리가 잎이 있고 잎 안쪽에 이렇게 눈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 눈이라 그래요. 꽃이 필 눈은 그거보다 조금 크게 둥글게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잎이 될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이 필 가수 종류들 보면은 그런 거는 여름에 꽃눈이 생겨서 가을, 겨울을 나고 봄에 꽃이 피는데 대개 6, 7, 8월 달에 꽃눈이 형성됩니다. 그걸 갖다가 꽃이 필 눈을 꽃눈이라 그러고 꽃이 피지 않고 잎이나 가지가 나올 것을 잎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요 눈도 소나무의 경우에는 보통 소나무의 경우에는 잎이 보통 우리 소나무들은 잎이 2장 나와 있죠. 2장 나와 있는데 가을에 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눈도 우리가 소나무 얘기하는 건 적색이에요. 적색을 띠기 때문에 적성 그렇게 부릅니다. 줄기도 적색이고 눈도 적색이고 보통 해송이라 그러는 거는 그 눈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가요. 눈의 차이가 있고 줄기의 차이가 있고 그 잎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적성은 약간 가늘고 약간 하늘하늘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해송은 좀 빳빳하고 위로 솟아 있어요. 그런 잎 굵기도 좀 굵고 해송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목재로 사용하는 단단하고 금강송처럼 그런 것은 보통 적송이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해송은 또 한국말로 곰솔이라고 해요. 한자가 없는 말이죠. 그거는 소나무도 한자가 없듯이 그냥 소나무 하면은 다 소나무로 통하기는 하는데 해송도 순 한국말로 그 곰솔이라고 합니다. 되게 보면은 뭐 어디에 보면은 분재원 같은 거 보면 뭐 곰솔 분재원 그리고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죠. 아 이게 보면은 해송이구나 바닷가에 있는 그렇게 아시면은 됩니다. 해송은 해송, 곰솔 또는 일본말로 흑송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 책에 보면은 남송이라 그래요. 좀 나무가 강건하고 잎도 빳빳하다 그래서 남자답다. 그래서 남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무가 아니고 한 가지의 나무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소나무는 소나무, 육송, 또 적송, 그죠? 그리고 뭐 여자처럼 부드럽다 잎이 그래서 여송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르든 틀린 이름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쓰면 혼동되니까 보통 우리 분재계에서는 해송은 곰솔 또 적송은 소나무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면 발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종자. 이게 겨울 기간입니다. 가을에 씨를 따서 겨울 동안에 보관할 때 씨가 너무 건조하면은 그 싹이 잘 안 트는 거. 발화율, 그 씨가 나오는 확률이 몇 %냐 그 발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동백 아시죠?
뭐 도토리보다 좀 작죠. 그죠? 알이 동백류, 칠엽수, 밤나무, 가시나무류, 호도나무 종류들이 그리고 남천, 팔손이나무 이런 은행 이런 나무들이 씨가 겨우내 넘어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가 기타 그냥 봉지에 넣어서 선반에 놔두면은 봄에 그 싹이 안 나옵니다. 이런 종류들이 그렇습니다. 예. 칠엽수는 뭐죠? 칠엽수는 우리가 흔히 마로니에라 그러죠. 그렇죠? 마로니에가 그 칠엽수예요. 그게 열매를 보면은 밤하고 똑같죠. 그래서 밤으로 오인하고 여기 시내 그 공원에 웬 밤이 있는가 해서 주워서 드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약간 독이 있답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다른데 그냥 보면은 동그란 게 색깔도 밤색이고 그래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지성 식물 대부분이 건조를 싫어하므로 채취한 당일로 파종하거나 밀봉해서 저장한다. 음지성 식물이 뭐죠? 그 비교적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나무. 대표적인 게 주목, 그죠? 그리고 공원의 나무 밑에 심는 회양목 이런 종류들이 음지성 식물입니다. 그렇다고 그늘에서만 자라는 건 아니에요. 햇빛이 비교적 하지에 햇빛 비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이죠. 하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딱 최소한 5시간 정도 이하에서 자라는 종류를 음지성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음수라 그래서 그늘에서 자라는 주목이라 그래서 아예 건물 뒤에 그늘에 심어 놓으면 안 자라요. 그거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 비치는 시간이 비교적 5시간 이하로 적게 들어오는 자라는 것을 음지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류들은 채취한 당일로 파종하거나 밀봉해서 저장한다. 그렇습니다. 회양목이나 주목씨를 따잖아요. 그럼 회양목 같은 거는 따면은 이렇게 쪼개져요. 일찍 좀 여무는데 종자가 초가을에 늦여름에 여무는데 그걸 따서 그늘에 말리면은 씨가 탁탁 벌어지죠. 벌어지면은 그거를 어디다가 저장하지 말고 바로 파종을 해요. 씨를 뿌려요. 그냥 놔두면은 건조해서 씨가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목나무도 과육이 있죠. 옆에 주목나무 씨앗 보셨죠? 가을 되면은 빨갛게 익어요. 이게 어떤 주목나무 이렇게 빨갛게 익어서 그 중심부에 보면은 조금 터져서 씨가 까맣게 이렇게 드러나 보여요. 그죠? 요걸 과육은 제거를 해야 돼요. 과육은 제거를 하고 되게 보면 손으로 제거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제거하는 방법은 되게 비닐봉지 같은 데 넣고 발로 밟아주면은 잘 제거가 돼요. 덜 익었을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고 약간 물을 집어넣고 수분을 가해서 더울 때 그냥 놔두면은 거기서 약간 썩죠. 썩어서 과육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물에 씻던가 발로 밟아서 물에 씻던가 해갖고 바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 봄에 씨가 나오게 돼요. 이게 씨가 나오게 되는데 1년에 안 나오고 봄에 많이 나오면 50%, 30-40% 나오고 또 한 해 있다가 15년도에 받아서 15년도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16년도에 한 반이나 30-40% 정도 나오고 그대로 놔두면은 16년도에, 17년도에 또 나오고 또 그대로 나오면 18년도에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씨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그냥 파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나온 것만 길러서 캐서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러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원인은 금방 안 나오는 원인은 종자 그 내에 어떤 시방이 덜 성숙했거나 그리고 종자가 딱딱해서 수분의 침투가 어렵거나 그런 원인에 의해서 금방 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자의 저장 온도와 발화. 또 온도도 상당히 관여를 합니다.
보통 채소 종자는 우리가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그냥 내려오는 방식으로 놔뒀다가 파종을 하면 되는데 나무 종자는 의외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어떻게 씨가 잘 나오느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종자가 떨어졌다. 나무에서. 그러면 한두 개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개가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사람이 번식을 하고 그걸로 이익을 창출하려면은 한두 개가 살아남아 갖고는 안 되겠죠. 10,000개 뿌리면은 9,900개 살아나기를 원하죠. 9,900개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5,000개 이상, 뭐 7, 8,000개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종자를 장시간 저장할 경우 1 내지 5도의 저온에 저장하면 발효력을 유지하고 종자의 후숙에 적합함으로 결과가 좋다. 1 내지 5도라 그랬어요. 1 내지 5도라면은 어디다 두는 온도일까요?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가 보통 5도씨 정도 되나요? 보통 냉장고가. 근데 우리 보통 냉장고 5도씨 정도 되는데 보통 4 내지 5도라 그러는데 거기다 두면은 자꾸 여닫기 때문에 온도가 5도씨가 아니고 7, 8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이 꾸준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실험실 냉장고나 어떤 그런 냉장고는 뭐 1도씨에 세팅해 놓으면은 그 대신 1도씨에 뭐 몇 개월간 가니까 그런 데나 보통 김치 냉장고 어떤 데는 온도 변화가 적겠죠. 그런데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발효력도 유지하고 종자의 후숙 나중에 딴 후에 아까 주목나무 말씀드렸죠. 씨방이 발화에 적합하도록 익는 거예요. 뭐 익는다 그래서 후숙이 된다 그러죠. 보통 표현을 익는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발화에 적합한 그런 대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도밤나무, 마가목, 분비, 아그베나무 종자와 그 장미과 식물. 장미과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장미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과, 배 그런 종류들이 되게 장미과 종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장미과와 소나무과 식물의 종자는 저온 저장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습니다. 보통 단풍나무 같은 것들 가을에 참 보기 좋아서 씨 따다가 잘 보관했다 씨 뿌리니까 안 나오잖아요. 씨앗이. 이겁니다. 온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좀 뒤후에 나옵니다. 온도뿐만 아니라 종자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습기를 유지해 줘야 돼요. 사람이 자는 온도는 따뜻한 온도죠. 그죠? 뭐 18도, 20도 이상 그렇게 따뜻한 온도에서 자지만은 나무가 자는 온도는 1 내지 5도예요. 사람 기준에 맞추면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내지 5도고 사람은 습기가 그렇게 젖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따뜻해야 되지만은 나무 종자들은 항상 씨가 촉촉히 젖어 있어야 돼요.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나 그 실험실 냉장고에 보관하는 동안에 겨울에 몇 번 확인을 해서 종자가 말라 있는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 있으면은 습기를 가해서 거기에 젖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물에다가 아주 푹 적셔 놓는다. 그러면은 또 안 돼요. 종자도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비닐봉지에다 깍 싸놓는다든가 그런 건 그 적합하지 않고 뭐 보통 양파망이나 아니면 헝겊 같은 거, 뭐 배 같은 거 그런 데다가 놓고 그 너무 공기가 안 통하게 뭐 비닐봉지에 넣지 말고 한번 넣고 비닐봉지에다가 또 넓은 비닐봉지는 깍 닫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가끔 열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산소도 공급할 겸 그렇게 해줘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이 발화를 좋게 하는 이유 그렇게 1 내지 5도에 저장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종자의 수소 이온 농도를 증가시켜준다. 이거는 뭐 읽고 넘어가죠. 지방을 분해해준다. 지방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 그 발화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분해,
당분의 증가, 효소류의 작용, 생장물질의 출현 등으로 생각되고 있다. 생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약간 불확실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 판단이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가류의 종자와 발화 그랬습니다. 장가류면 뭐 장미과 종류, 사과배모가 그런 거 얘기해놨죠. 우리가 얘기하는 장미찔레 외에 이것도 장미과에 속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나무 종자는 장미과 종류가 50% 이상이 장미과예요. 장미과의 특징이 아주 강건하고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나무도 꺾어지도 잘 되고 뭐 접목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풀의 나무 종류는 뭐 광나무, 참가시온나무 종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장에 그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그다음에 저온 습층 저장과 발화했습니다. 종자를 가을에 채취해서 24시간 침수시킨 종자를 2 내지 3배의 젖은 하천 모래나 수태에 고루 혼합하여 1 내지 5도시에 저장하였다가 파종하면 발화가 제일 잘 되는 것이 있다. 이제 너도밤나무, 서나무 그런 종류죠. 뭐 사과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가을에 채취해서 보통 그 나무를 채취한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나무를 그 종자를 주워오죠. 떨어진 거를 주워오는데 도토리나 밤 같은 거는 몇 번 주워오는데 기타 다른 뭐 단풍나무나 느티나무나 뭐 이런 종류 미세한 종류들은 기본적으로 나무에서 따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게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있을 정도면 나무까지 해서 너무 말라요. 갈색으로 돼서 그러면 너무 말라서 발화가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자를 나무에서 채취를 해라. 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그 나무에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되게 저도 느티나무 같은 거, 뭐 서어나무 같은 거 그 늦어서 바닥에 떨어진 걸 해봤는데 그 발화율이 싹이 트는 확률이 아주 젖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딴 거는 보통 소사나무 같은 거, 소사나무 아시죠? 느티나무 비슷한 종류인데 강화도 쪽에 가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10월 초에 9월 달 끝나고 10월 초에 가면은 그 씨앗을 따는데 10월 초라면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보통 중순, 하순 돼야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10월 초면은 잎이 파란 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종자도 파랗게 그대로 있어. 보통 녹차빛일 때 종자를 채취를 해라. 그럽니다. 그런 느티나무나 뭐 소사나무, 서어나무 이런 종류는 그때 손으로 가서 훑어서 가져와서 그늘에서 말려서 하면은 그늘에 말려도 그대로 녹차빛의 그 빛깔이 유지가 됩니다. 그때서 따서 그 저장을 했다 파종을 하면은 아주 발화가 잘 돼요. 보통 100개 정도 뿌리면은 그 70개, 80개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발화가 잘 돼요. 예, 그런 정도로 그 종자가 갈색으로 변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발화가 상당히 저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채취해서 24시간 정도 그늘에서 말려서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려서 그늘에서 말린 이유는 햇빛에 말리면은 너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종자라도 말릴 때는 항상 그늘에서 안 말르겠죠, 잘. 그래서 이렇게 좀 밑에도 공간이 뜨는 데서 망 같은 데 펴서 말려서 그 잘 말르면은 종자 껍질 같은 거는 제거를 하고 아니면은 이파리도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거를 하고 하루 정도 24시간 물에 담가놔요. 단풍나무도 보면은 단풍나무도 날개가 달렸죠? 보면은 단풍나무 보면은 자루가 있고 씨앗이 이렇게 달리고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그늘에 말려서 제거를 해야 돼요. 말린 다음에 이렇게 비비고 물로 밟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거를 놔두면은 저장할 때 수분이 잘 침투도 못하고, 그리고 뿌린다 해도 저게 있어서 꽉 씌어고 흙하고 눌리지 않아서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과육이 있다든가 저런 날개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껍질이 너무 지나치게 두텁게 2중, 3중으로 돼 있다든가 그러면은 일부를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이따가 보면 뒤에 페이지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그 가라앉은 거는 물에 담그면은 잘 여문 종자고 위에 뜬 거는 껍질이죠. 그 씨방이 잘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버리고 그래서 가라앉은 것만 따로 빼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선과 발화, 호광성 종자. 그래서 보통 씨가 나올 때는 그 광선이 필요 없어요. 햇빛이. 뭐 대부분 이제 시골에서 옛날은 다 뭐 일부 빼고 다 시골이지만은 집에서 그 고추씨 같은 거 물에 하루 담가놨다가 헝겊에 싸서 아랫목 따뜻한 데다 두죠. 그러면 거기에 광선이 없죠. 씨가 나올 때는 광선이 필요 없어요. 벼씨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뭐 좀 따뜻한 거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대개 광선이 필요 없는데 여기에는 호광성 종자래. 씨가 나올 때 광선이 필요한 종자입니다. 여기는 해송, 잇갈나무, 자작나무, 뭐 소나무, 뽕나무, 철축, 오리나무 등이 광선이 있어야 발화하는 종자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도 광선이 없어도 잘 싹이 터요. 그렇지만은 그 햇빛이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위에 햇빛이 비치면은 더욱 씨가 잘 발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씨가 발화가 된다는 싹이 튼다는 얘기는 뿌리가 먼저 나오죠. 그죠? 대부분 종자가 뭐 도토리 종자를 얘기하자면은 동그랗게 이쪽은 뾰족하고 이쪽은 이제 달린 면적이 이렇게 있겠죠.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뿌리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뿌리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오죠. 그래서 파종할 때는 이제 파종하고 준비해서 싹을 틔울 때는 요 뿌리가 보통 1mm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뿌리는 겁니다. 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큰 종자들은 여기 옆으로 눕혀서 그렇게 뿌리면은 밑에 뿌리가 나오고 위에 싹이 나옵니다. 이게 그 싹을 틔운다는 그 자체가 뿌리를 내는 겁니다. 뿌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하얗게 보이는 게 처음에 뿌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발화의 조건. 발화에는 적당한 수분, 온도, 산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부적당하면 발화하지 못한다. 또 수종에 따라서는 광선이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발화의 3요소 이렇게 놨습니다. 보면 여기에는 수분, 온도, 산소 있고 광선은 없죠. 광선은 없어도 싹이 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분, 온도, 산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싹이 안 터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발화의 3요소라고 합니다. 온도는 보통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18도씨 전후, 수분은 종자 함량, 중량의 20% 전후, 그죠? 중량의 무게의 20% 전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호흡작의 증가에 따라서 다량 필요하다. 그죠? 그 싹이 점점 많이 크게 트면서 산소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한 가지가 결여되어도 없어도 발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분하고 온도는 있는데 산소가 없으면은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거꾸로 뭐 온도가 안 돼도 싹이 안 트는 거고 온도하고 산소는 있는데
수분이 부족해도 싹이 안 트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 싹이 안 트는 이유가 수분하고 산소는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수분은 어느 정도 가해주는데 온도 때문에 온도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했거나 지나치게 낮거나 그래서 싹이 안 트죠. 물론 높으면은 일시적으로 싹이 터서 너무 빨리 자라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되게 뭐 썩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되게 싹이 안 트는 거는 온도가 낮은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펴보죠.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벌써 졸리운 분이 계시네. 예.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은 많이 졸립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그렇죠. 예, 잘 지적하시네. 높낮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농사짓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수업하면 다 좋을 것 같아. 예. 그냥 똑같아요, 항상. 쭉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가 봐요, 아마. 예. 저음하시면 돼요. 저음으로요. 단순한 거로. 예, 감사합니다. 예, 주요 수종의 종자 취급 일람표. 요거 조금만 하고 쉴게요. 요거는 이제 일일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이제 쉬겠습니다. 요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주목나무, 우리가 잘 아는 주목나무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목나무 있고 두 번째 칸에 그 최종적기. 최종적기는 나무에서 씨앗을 따는 적당한 시기. 적당한이라는 얘기는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적합한이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해 이렇게 하면 일을 그냥 대충 해가 아니고 여기에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적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종 적기는 9 내지 10월 달에 빨갛게 있습니다. 주목나무도 암나무, 순나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과육이 있죠. 육질이. 그래서 없는 것은 무. 맨 위에는 과육이 없기 때문에 소나무 종자를 무라고 해놨죠. 그냥 종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육이 있기 때문에 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발화시기, 싹이 나오는 시기는 4월. 그죠? 언제 뿌린다 그랬죠? 주목은 씨를 따서 건조해서 과육 제거해서 바로 가을에 뿌리라 그랬죠? 그러면 4월 달에 싹이 터요. 그리고 밑에다 사자 또 써놨죠? 그거는 그 해 안 나온 거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맨 위에 해성 보면은 3 내지 4월은 그 해 3월, 4월에 싹이 튼다는 얘기고 주목처럼 아래 위로 사사 써놓은 거는 올해 4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토, 흙, 사질, 양토. 그럼 사질, 양토가 뭐냐? 보통 흙 반, 모래 반 정도 섞인 거를 사질, 양토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바특 정도를 양토라 그러는데 약간 모래가 좀 섞인 거를 사질, 양토 그렇습니다. 양토란 얘기는 모래분이 별로 없고 고운, 황토 비슷한 고운 흙이 있는 걸로도 황토는 아니죠. 비슷한 것을 양토라고 합니다. 근데 상록이냐 낙엽이냐 하여튼 상자 써놨죠. 위에 보면 상록수입니다. 사철 잎이 있는 나무죠. 상자. 그러면 음수냐 양수냐. 그죠? 음수죠. 대표적인 음수 주목 회양목 중에서 하나죠. 양자라 써놓은 거는 햇빛이 많이 있어야 5시간 이상, 뭐 하지에는 12시간 있어야 잘 자라고 동지 한겨울에도 최소한 5시간 이상 있어야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종자의 조제, 종자를 나무에서 따서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하느냐는 과육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위에 삼나무 보세요. 건조하고 풍선 또는 수침선. 그래서 종자를 따서 건조하는 거는 건조를 해야 되겠죠, 그늘에. 하지만 풍선, 수침선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옛날에 바람개비 아시죠? 왜 벼 같은 거, 콩 같은 거 도리깨로 털어서 콩 알도 있고
쭉쟁이도 있고 그러면은 바람개비를 돌려서 위에서 바람개비 앞에 떨어뜨리면은 쭉쟁이하고 껍질은 날아가고 잘 여문 것만 밑에 떨어지죠. 바람에 의해서 선별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뭐 바람개비 안 해도 선풍기 켜놓고 하면 되겠죠. 선풍기 안 해도 요새는 어떠한 그 선별 기구 안에다 집어넣으면 잘 돼서 나오겠죠. 바람으로 인해서 선별을 해라. 수침선은 물에 담가서 가라앉는 거는 잘 여문 거고 뜬 거는 그 안 여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거는 뭐 키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선별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저장은 저온 습층 저장. 1 내지 5도씨에 하고 겨울에 1 내지 5도씨에 저장을 해야 되고 습층 그 종자가 항상 겨울 동안에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나무 종자에 따라서 그 1 내지 5도씨 그리고 그 촉촉히 젖어 있는 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2, 3개월이면 끝나는데 그 저온 습층 저장 기간이 그 끝나는데 3개월을 저장해야 되는데 2개월밖에 저장을 안 했다. 그러면 1개월이 모자라죠.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 최소한 몇 시간 돼야 되는데 잠을 이렇게 덜 자면 피곤하잖아요. 그 식으로 그 3개월 저장해야 되는데 2개월밖에 안 했다. 그 종자를 씨를 뿌리면은 100개를 뿌리면은 보통 80% 정도 해갖고 80개가 나와야 되는데 잠을 덜 자면은 한 50개, 60개밖에 싹이 안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는 80개 나오던 게 60개 나오고 20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 나오고 그대로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봄에 안 나오고 있다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땅속에서 저온이 그대로 되죠. 뭐 1 내지 5도보다 더 춥기는 하지만은 종자는 추워도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종자가 열대지방 종자 외에는 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은 되고 습기도 흙이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겨울 동안에 자연적으로 저온 습층 저장이 돼 있어 갖고 그 다음에 발화가 돼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주목나무 같은 거 씨 뿌리는 것도 그게 자정적으로 저온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하기에 귀찮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저온 저장을 해도 봄에 바쁘다 보면은 제 경우에도 많이 그랬어요. 바빠서 씨 뿌리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바쁜 게 끝나고 5월 정도 지나면 아차 씨 안 뿌렸네. 그래서 씨를 꺼내 보면은 냉장고에 싹이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크게 나와 있어요. 잠을 깨서 보통 5도씨 정도라도 싹이 약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든가 바쁜 사람은 가을에 씨를 그대로 뿌려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잘 보관했다가 봄에 뿌리는 것보다 그 싹이 트는 확률이 아주 떨어져요. 보통 잘 보관했다가 씨를 뿌리면 80% 나오는데 그대로 자연 상태를 뿌리면은 그거의 반, 뭐 한 40%, 30%,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 유실된 것도 많고 쥐가 밥 먹는 것도 있고 어떤 어떤 그 벌레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없어진 것도 있고 땅 속의 균에 의해서 병에 해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매장은 발화 촉진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주목나무 발화 촉진하면 토중 매장 땅 속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피 파상 종자가 딱딱하니까 그 껍질을 약간 상처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도나무 같은 것도 씨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호도나무를 조금 갈아서 꼭지 부분을 호도나무가 요 꼭지 부분을 조금 갈아요. 갈면은 구멍이 약간 뚫리겠죠. 그래서 파종을 하면 그걸로 수분이 들어가서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피 파상이래요. 종자의 껍질을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